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식 초보가 반드시 알아야 할 1월 3주차 지난주 주도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난주에는 어떤 주도업종과 테마로 상승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다음 주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요일별 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3일 월요일에 이제 한국 수출이 드디어 1일부터 10일간의 수출이죠.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드디어 반등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정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철회했습니다. 일종의 당근이었는데요. 그리고 1월 15일 날 미중 합의하기로 했다 했는데도 이제 나온 소식이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철폐가 될 줄 알았는데 새로 부과할 걸 부과 안 하고 기존 것을 50% 깎아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시장에서 약간의 실망감이 나왔었고요. 1월 16일에 드디어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서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류어 부총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또 어울러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미국에서 S&P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1월 17일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되고 이런 글로벌한 불안 요소들이 잠재되면서 펀더먼탈에 관심이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 중에 핵심은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인데, 이제 중국이 GDP 성장률이 6.1%, 26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보단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2250을 장중에 돌파하는 기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뉴스의 흐름을 보시면 악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목요일 날 기점으로 상승의 폭은 둔화됐다. 이 점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요일별로 어떤 업종과 테마가 상승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중국 소비주가 올랐습니다. 월요일에는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죠. 중국에서 단체 관광이 온다,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지지난주부터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역시 연초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죠,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시장이 성장할 거다,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전기차도 올랐지만 수소차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 테마 중에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출마한다, 정치에 복귀한다는 얘기가 또 흘러나오면서 이제 정치인 테마가 월요일에 올랐었고요. 화요일 보시면 자, 이제 금융주가 올랐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골고루 올랐고요.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다, 디램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테마, 조국이 정치인 테마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보시면 역시 반도체 대형 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올랐고요. 이제 이낙연 총리가 당에 복귀하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다, 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거다, 이런 얘기로 정치인 테마, 이낙연 테마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개별 관광을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북 경협주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미국 대사가 얘기했죠. 미국과 절대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가 올랐고요. 이제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따라서 일자리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원인 불명의 폐렴 사망자가 두 번째로 나왔죠. 그러면서 백신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도 올랐고요, 백신주도 올랐고요, 펜펜다졸, 이게 또 한동안 안 가다가 또 그게 올랐죠. 상한가도 가고, 김철민 씨가 이제 이걸 복용한다 하면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주도 올랐고요. 교육주, 한국당 총선공약, 이제
여러분 잠깐 보시면 이게 총선 공약 관련으로 종목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발성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치만 이제 3, 4월 총선이 4월로 가다 보면 우리 증시도 이런 쪽으로 쏠림이 갈 거예요. 더구나 마침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적다면 더욱더 그 쏠림이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중간할 때 화폐 개혁주, 키오스크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요일별로 상승 업종과 테마를 알아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보라색 글씨 보이시죠? 지난 한 주는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완성업체주와 정치인 테마주, 정치인 테마 중에서 보다 역시 대장주인 이낙연 관련주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요 수급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면, 자, 기존 주도주는 조정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반도체 대형주와 중국 소비주 대형주는 주 후반부터는 횡보를 시작했죠. 사실 중국 소비주는 더 횡보를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저점 대비 30% 가까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중국 소비주의 그 대표는 뭔가요? 호텔 신라죠. 면세점주. 걔 85,000원 시작해서 10만원 넘었단 말이죠. 이건 30%까지는 안 갔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미 신고가 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약간 횡보하가 이럴 때 정치인 테마가 강세를 이뤘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향후 주도주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요, 주도주가 쉴 때 새로운 2위권 주도주가 나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수의 추가 상승 확률은 낮아요. 얘가 주도주는 맞는데 얘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쉴 때 다른 종목들이 나와서 받쳐줘야 그 상승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꺾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에 쏠린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지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 반도체가 쉴 때 지금 증권사마다 그 여러 얘기가 있어요. 이제 화요일 아마 제가 업로드 하는 거에도 아마 올라가 있겠지만 신한금융투자는 미디어, 엔터, 게임 이런 게 간다는 거고, 하나금융투자 같은 데서는 내구 소비재, IT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갈 거다. 그러니까 OLED 쪽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는 쏠리느냐가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그 확산이 안 되고 있죠. 더불어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지금 부담스러워요. 기관이 연초부터 계속 산단 말이죠. 지금 지수가 올라온 거 12월부터 외국인이 사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살 수 있냐? 계속 못 사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기간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틈새 기간에 정치인, 남북경협 테마같이 실적과 관계없는, 펀더먼털과 관계없는 종목들이 갈 수도 있다. 또 앞에 이제 지금 금요일날 보셨으면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펜밴드아졸, 키오스크, 화폐개혁, 이제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테마장이 나올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시면서 다음 주를 예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원샷이었습니다.